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사찰에 가면 또 많이 보는 것이 석등이지만 그야말로 그냥 지나칩니다. 또 불전사물 중 범정과 법고도 볼거리지만 방문객의 발걸음은 법당을 향해 걷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합니다. 오늘은 석등과 불전사물을 주제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내쫓듯이 석등은 진리의 빛을 비춰 어둡고 캄캄한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깨달은 진리를 비춰준다는 상징을 띠고 있습니다. 석등은 대체로 법당 앞에 위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승탑 앞이나 탑 앞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당 안의 부처에게 불을 공양한다는 뜻도 있지요. 또 공간적으로는 법당 앞을 밝히는 가로등 같은 역할을 하고요. 석등의 기본형은 팔각형입니다. 석등의 각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석등은 아래로부터 지대석, 연꽃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복년석, 팔각형의 간주석, 연꽃이 하늘을 보고 활짝 피어있는 모양의 악년석, 불집이라 불리는 팔각형의 화사석과 불빛이 새어나오는 4개의 화창, 지붕인 팔각형의 옥계석, 보배로운 구슬인 보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 이래 팔각형이 기본이지만 고려시대에 화창이 있는 곳이 사각형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팔각형은 불교의 기본 교리인 팔정도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석등을 보러 일부러 가는 사찰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좀 정리해놨는데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국사 석등은 정결한 멋이 있습니다. 조형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석등이 법주사 쌍사자 석등입니다. 또 화엄사 각항전 앞 석등도 매우 멋있습니다. 깃꽃이 달린 보계, 몽울진 연꽃 보주, 아마 우리나라 석등 중에서 가장 크며 다른 사찰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부석사 석등에는 공양보살상들이 미소를 띠고 답사객을 반기고 있습니다. 또 가서 보기에는 힘들지만 발해 석등은 그 어마어마함으로 인해 발해인들이 강인한 기상을 대하는 듯 합니다. 이제 불전사물로 옮겨가겠습니다. 불전사물은 범종, 법고, 운판, 모고입니다. 불전사물은 모두 소리를 내는 것들로 부처의 설법하는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그중 으뜸은 범종입니다. 불교에서 범종은 중생을 범내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법을 구하고 있는 중생은 범종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과 사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 종은 맑고 은은하고 끊어지면서도 이어지는 듯한 종소리, 즉 맹놀이 현상으로 세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 종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용류입니다. 종을 매다는 고리로 포레라는 용인데 바다에 살며 울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래가 오면 더 크게 소리내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닭목을 고래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음통은 한국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신라의 만파식적이라는 피리 모양입니다. 종을 쉴 때 잡음을 감소시키고 음양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9개의 도들 꼭지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사각형 틀입니다. 또 종 몸에는 비천상이나 보살상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종을 치는 자리를 당자라 합니다. 연꽃 모양으로 무늬를 꾸몄습니다. 이곳을 쳐야 종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들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입니다. 우리나라 종이 종소리의 여운과 울림이 좋은데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와 하대에도 넝쿨 무늬와 아름다운 꽃을 조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종에는 조각이 다양하지요. 한국 종의 맥놀이 현상이 여러 조각들에 있습니다. 조각들이 소리를 낼 때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 우리의 종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종에는 우리 고대 미술이 미, 선, 틀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세계적 예술품입니다. 법고입니다. 불법을 전하는 북소리란 뜻입니다. 법고는 잘 말린 나무에다가 암수, 소가죽으로 양면을 삶습니다. 이 북은 무짐승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운판은 한자로 구름운자에 널조각 판자를 씁니다. 청동이나 철로 구름무늬 모양의 넓은 판을 만들고 보살상이나 불교 진원, 승천하는 용두를 새기기도 합니다. 운판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고입니다. 모고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고통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몸은 물고기인데 머리는 용입니다. 물고기가 쉼없이 수행에 힘써 용으로 승천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불교와 관련된 답사의 기초지식편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궁궐의 구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